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GC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씨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승훈입니다. 자, 이번 주는 부산 경마 목요일날 치러지는 부산 경마가 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치러지는 이제 목요 첫 부산 경마, 오늘 또 혈통 전문가 박남규를 모시고 해설 방송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이제 그 공휴일 경마 시행 분위기가 잡히면서 좀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출마표 뜨는 것도 복잡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 경주 일정이 땡겨지다 보니까 또 조교 하는 입장에서도 조금 뭐 컨디션 조절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좀 난해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건 참 좀 참여주시고. 그래서 목요일 날은 부산 경마만 시행이 되고 또 이제 금요일은 또 제주 경마만 오롯이 시행이 됩니다. 뭐 서울, 제주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뭐 지난주도 상당히 또 월말 레이스답게 좀 박터지는 승부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까? 상당히 고기장이 많았었는데 특히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또 제주 경마가 또 지난번에 레이스 중에서 또 중배당 12.3배 또 10.3배짜리를 또 삼복승으로 주력으로 한번 축하드리면서 최근 뭐 2, 3개월 연속 제주 경마는 또 신성원이가 또 고배당으로 계속적으로 때리고 있고 상 좋을 거여서 금요 제주 경마는 신성원이가 또 정상적으로 현장에서 아주 또 좋은 막건으로 인사를 드릴 겁니다. 금요 경마, 금요 제주 경마는 좀 기대 좀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부산 경마도 상당히 또 이제 물초 경마임에도 불구하고 좀 빡빡합니다. 그래도 뭐 오전장에 신마들이 많아가지고 또 박남규께서 항상 또 좀 한결 그렇긴 하죠.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목요일날 시행됩니다. 부산 경마 한번 달려가 볼게요. 자, 오늘은 모두 13개 레이스 나와 있고 오늘은 시간이 풍부한 관계로 13개 다 부드리겠습니다. 다 부드리고 오늘은 이제 박남규님께서 1경주, 6경주, 12경주죠. 세 개 계세요. 한번 관심을 좀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입니다. 신마들로 편성된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신마 승부경주. 자, 1경주는 국산 5번에 1000m 레이스로 편성이 되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6번에 7번이죠. 세네커 윙자고 6번에 원일공주. 역시 액면 두 마리로 많이 인기 잡혀있네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6번, 7번도 그 다른 여타 마필들을 압도할 만큼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이 원일공주도 궁극적으로는 좀 띄워줄 수 있는 여력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에 정말 차선의 레이스를 하고 3승에 머물렀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주도 뭐 인기 마필보다는 역시 데뷔전을 갖는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마필들을 노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몇 두 있습니다. 뭐 한두도 아니고 한 두세 마리가 입상도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말들이 빠지면서 그런 말들끼리 엮인다면 뭐 구구도 가능한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뭐 숨어있는 복병 과감하게 충마를 놓고 노리고 하는 추천으로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배당판에서 반짝이는 마필이 충마가 아닙니다. 인기마일 뿐이죠. 이외에도 이번 경기에 되는 말들이 뭐 제 개인적으로는 3번의 야산쾌걸, 4번의 강자의 질주, 뭐 8번의 통합, 터지면 8번의 통합용이 되겠고, 뭐 12번의 탑브레이드까지 너무나도 많아요. 이 말들이 인기 말들에 비해 가지고 능력이 처진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대방만 건너 가능해요. 박남규 위원은 또 신마승부 정평이 나지 않습니까? 댓글 수는 안 합니다. 박남규 위원의 승부 한번 1경주 기대해 주시고. 자, 이경주도 신의 말들이 많은데 이경주는 이제 국산호관의 1200이고 일단은 이번에 임팩트
임팩트하고 3번에 1등 항해사 이 두 마리 위주로 배당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임팩트가 문제예요. 뭐 주행 검사 때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올드가리급으로 팔리고 있는데 선행을 가면 임팩트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임팩트라는 마필이 활동적으로는 그렇게 아주 뛰어난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행 검사에서 모습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느낌이고 따라서 저는 복병마 중에서는 치마 중앙해주가 뭐 데뷔전 때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한번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럼 뭐 1번에 뭐 천지 최강도 있고 또 뭐 8번에 와일드러시, 9번에 미드웨이, 뭐 14번에 붉은 놀, 뭐 골고루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난타전 같습니다. 그러나 뭐 액면적으로 근데 이게 그 임팩트라는 마필 혈통이 예스바이 진민이라고 이게 그 ESS 주 계통이죠. 단거리 스피드 한 말이에요. 단거리 말이기 때문에 뭐 선을 가면 쉽게 띄워줄 수 있는데 데뷔전에 1000m가 아니고 1200이라는 것도 좀 걸리고 안쪽에서 물론 이제 이번 경주가 액면적으로는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없지만 신마들이기 때문에 언제 그 튀어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게이트 선행을 못 가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하다고 봐요. 이 3번에 1등 항해사도 지난번에 선행을 나갔다가 다른 말필과 그리고 이제 그 1300이라는 그레이즈 부담 느꼈습니다만 싸워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인기만 두 마리가 공교롭게 선행이 가능한 말들이거든요. 가능하죠. 동반물락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2번, 3번 들어가면 이게 액면은 그럴싸한데 이게 배당이 너무 없거든요. 이게 저배당 승부할 수 있는 에이스가 아니에요? 예, 이건 좀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그래서 이게 둘 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둘 다 빠지는 또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우당탕탕. 그 대항마가 누구냐? 막 그런 건데 바로 이제 박남규선 7번에 중앙해주 한번 노리고 한번 가자. 제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1번, 8번, 9번, 14번까지도 한번 붙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참고하세요. 자, 3경주는 이제 국산 5군의 1200 레이스인데 이 경주는 지금 6번의 코델리아 휘양마죠. 6번의 코델리아 중심으로 이 휘양마가 좀 인기 많이 팔려요. 그만큼 좀 편성이 별 게 없는 편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6번 중심으로 이제 1번의 거대한 힘, 그리고 8번에 나우히어, 9번에 베이스 명원 이런 말들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편성 자체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델리아가 15주 만에 나오긴 했지만 기본 능력은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뭐 문제가 없다면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저는 그 9번 에이스 명운이 데뷔전에서 심하게 현의 경합을 하면서 꼴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장래성도 그렇고 워낙에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를 선행은 쉽지 않겠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보내주고 선행을 따라가면 오히려 능력 발휘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난번에 이거 근데 말값치고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초반에 오버했나요 이게? 오버를 한 것도 있고 사실 에이스 명호는 제가 이제 그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예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컨디션이랄지 그런 분위기가 에이스 명호이 많이 좀 안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추천 안 해드렸고 그러면서도 선행 경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난번 경주는 뭐 꼴찌 제가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 봐요. 이 에이스 명호의 제대로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보다는 잘 뛰겠죠. 네. 뭔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앞으로도 이게 뭐 이대로 뭐 끝날을 뵐 수 있는 그런 말도 아니고 내재적인 잠재 가치는 있을 겁니다. 9번의 에이스 미영은 직전 경주 엄청난 분야였습니다만 이대로 뭐 끝날 만한 그런 아니에요. 기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신송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 4경주가 되겠고 국산 5군의 1200 레이스인데 이 4경주가 이 은근히 좀 축이 없는 게임인데 오파운전 구도로 보시면 돼요. 오파운전. 근데 배당파는 아마 8번에 강력한 중심을 움직일 것 같은데 이거 장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장담 못하죠. 왜냐하면 편성은 물론 이제 강력한이 입상 도전이 가능한 건 편성인데 강력한은 지난번 경주도 정말 쥐어짰어요. 쥐어짰으면서도 걸음이 그거밖에 안 나오는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일단 더 보여줄 걸음이 없다는 게 문제고 편성이 약하니까 그래도 착수권에 진입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믿지는 못하는 마필이고 저는 오히려 2번만 레몬 향기가 지난번 1400에 나와가지고 아쉬움을 안겼는데 1200으로 내려왔고 평소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레몬 향기가 이제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경주 마필로서의 적응을 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내면 한계가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저는 어떻게 막권을 짜냐면 일단 이게 뭐 1번, 2번, 3번, 4번, 막 8번 요 안에서 게임 끝나는 구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복선식으로 이번 경주를 승부를 들어간다면 저는 당연히 8번을 제거하고 갈 거고 3복으로 승부를 들어간다면 8번 안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쪽에 배당의 가치가 더 있고 또 어느 쪽에 또 그냥 적중이란 토끼 한 마리하고 배당이란 토끼 한 마리인데 그거 두 마리를 다 잡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권 구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의 이제 막권 컨셉을 구성하고 있는데 3복으로 간다면 오히려 또 적중과 배당 두 마리가 더 둘 다 확보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치가 있는 게임이거든요. 자, 4경주 만만치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승부예요. 신성훈이의 오전장 첫 번째 추천 승부 만약 기대부터 보면서 자, 5경주 보시죠. 혼합사고나 1000m 레이스인데 5경주는 이제 이번에 러블리하고 5번에 다크스나이트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인기는 뭐 2번, 5번 쪽으로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역시 숨어있는 불평도 좀 여러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러블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를 기록했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갔으면서도 막판에 뒷심 부족을 좀 드러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원반 닥스나이트도 주행할 때 기록은 좋은데 문제는 혈통적으로는 여기에 좀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좀 걸리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고 하는 마필은 9번 챔피언 드림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많이 뛰어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고 데뷔전에서 물론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지만 이제 힘이 또 붙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챔피언 드림의 선전을 기대하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이 데뷔전 제가 뛰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저거 또 서울에서 원정원이 김종정 기수가 탔기 때문에 한번 기대치를 가지고 한번 지킨을 봤는데요. 확실히 힘이 좀 덜 찬 느낌이에요. 아직은 아니었구나. 지금 한 달이라는 기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때보다는 훨씬 더 힘이 좀 차있을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또 저것도 굉장히 잘했고 또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 같아요. 또 김동률 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안쪽에서 이제 승부를 할 수 있는 1번의 셀럽이 이제 원게이트에서 이제 어쨌든 뭐 1번, 2번, 3번의 순행 경험도 가능합니다만 그래도 뭐 1번이 먼저 밀어붙인다면 또 독점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번, 5번의 인기권 구도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마필 1번의 셀럽, 3번의 백두산성 그리고 9번의 챔피언 드림 오히려 그 바깥쪽에 있는 9번의 챔피언 드림이 훨씬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보시죠. 6경주는 오늘은 이제 박랑규의 두 번째 출전된 게임인데 혼합사고는 1200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 강추가 없는데 1번의 럭셔리맨하고 5번의 폭풍속으로 두 마리 쪽 인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출마가 없어요. 1번, 5번이 조금 유리해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뭐 강인한 포스를 지니고 있는 마필도 아니고 역시 이번 경주 좀 제가 노리고 하는 마필은 뭐 인기권에서 많이 밀려 있는데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올라온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1번, 5번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컨디션적인 문제 때문에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충분히 컨디션이 올라왔다는 점에서 그 마필을 노리고 하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 말이 지난번에 안 팔리더라고요. 네. 왜 안 팔리나? 컨디션이 안 올랐어요. 네. 복병마를 놓고 가는 승부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에 스타제트를 근데 참 체중이 너무 좀 왜소해가지고 근데 체중에 좀 힘은 좀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체중이 늘어나면서. 이번에 스타제트라든지 또는 이제 3번의 메이저 앰프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또 10번의 스마트 에너지도 이변 가능성 있는 마필을 보고 싶은데 그 외에 나머지 한 마리를 또 박랑규 위원회에서 또 복병을 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이 이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 승부는 충분히 가능하다. 박랑규 위원회 또 중반부 승부 기대해 주시고. 자, 7경주가 혼합사원의 1200인데 신성훈이 오늘 또 두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 경주를 모시겠습니다. 자, 7경주는 일단은 9번의 K 테리우스가 올 머리로 잡혀있는 가운데 뭐 1번의 여러분의 태양, 2번의 명서대로, 3번의 천년특급, 4번의 감정일주 골고루 지금 배당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기는 뭐 구마 K 테리우스는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 능력도 단연 돋보이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너무 무리했죠.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리였는데 뭐 외곽 게이트인데 선행을 가려면 갈 수도 있고 뭐 이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KT로서 인정하는데 안쪽에 1번, 2번, 3번도 사실 크게 보여줄 거라면 여력이 많지는 않다는 게 뭐 인기 마필로서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는 3번 감동의 일주가 지난 데뷔전에서 그 발주기에서 고착을 하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서 4번 감동의 일주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있고 1번, 2번, 3번보다는 그래도 3번 감동의 일주가 좀 더 뭐 발전도 발전의 여지도 그렇고 이번 경기 편성도 그렇고 좀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높은 마필이 아닌가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신화필 1번의 여러분의 여왕은 좀 힘이 좀 늦게 짧겠죠? 그렇죠. 요즘에 이제 데뷔전이라는 부담을 또 어떻게 또 떨쳐내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하여튼 뭐 2번의 명서대로 3번의 천特급 4번의 감독이 다 이제 고만고만합니다. 네. 이 중에서 딱 한 발에 안고 가야죠. 이번 경기는 주력 한 방에 메리트를 도하셔도 되고 역시 삼복승 노리는 마필이 대끼리 막근이 아니기 때문에 삼복승 배당의 메리트를 노리고 갈 수도 있는 레이스다. 신성훈이 오늘 두 번째 승부도 한번 기대를 드리면서 8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군에 1300원 나와야 된다. 8경주는 그 3번의 인기 막군이거든요. 4번의 라이징 패밀리, 5번의 바비키, 7번의 대박승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충만 없어요. 뭐 인기 마필이 딱 고만한데 저는 8번 메가볼트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메가볼트라는 마필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도 그래도 인기 마필보다는 좀 더 높지 않나 보여지고 특히 지난번 경주 때 사코나를 돌아올 때 예, 대하시는 좋았습니다만 다른 마필한테 밀리면서 방해를 받는 바람에 뒤로 밀리면서 능력 발휘 안 됐던 뭐 복귀적으로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고 또 이전밖에 안 된 마필이에요. 따라서 저는 8번 메가볼트가 이 편성에서는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휴양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휴양 잘한 것 같은데요? 예, 잘했죠. 그 작년 12월 30일 날 데뷔전을 치는데 그때 그 데뷔전 동기들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 그 구미도 상당히 좀 빵빵한 구미였고 메가볼트의 요거 의외로 좀 덜 잡힌 맛이 있어요. 액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액면 안 좋은데 뜯어보면은 괜찮은 마필입니다. 4번, 5번, 7번 이후에 8번. 이 다른 건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예. 유일한 복병은 8번의 메가볼트 아닌가. 그렇게 보시고. 구경주입니다. 국산 4번에 1400 나와 있고요. 일단 이 6번의 싱그러운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5번의 태양 1번에 더 노블킹까지 인기권인데 어떻게 될까요? 아 이것도 정말 지저분하죠. 충마도 없고 뭐 팔리고 있는 인기 마필 정말 한두도 정말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뭐 싱그러운 친구라는 마필도 일단 기복이 너무 심하고 지난번 편성이 너무 약했다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고 태양도 선행을 가면 뭐 승부전이지만 거리는 문제가 없는 마필인데 이 3번마 바람의 영화의 선행 경합을 어떻게 여하이 잘 뚫고 헤쳐나가냐 이게 문제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정월보름이 11주 만에 나왔는데 이 마필은 뭐 정관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주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뭐 태양이나 바람의 왕 또 경합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홀랜드 기수와의 입마호흡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정월보름을 노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른 변수는 없는 것 같고 홀랜드라면 어떻할까 그렇죠.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혈통도 좀 스태미나가 있는 것만 마필 같아서 홀랜드 기수와의 등자 호흡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죠.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복병들은 솔직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기권 구도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아요. 6번의 싱그러운 친구하고 1번의 더 노블킨 그리고 5번의 태양이 이제 지금 뭐 3번의 바람의 여왕이라는 마필로 선행이 가능한데 태양 홀로 독등으로 치고 나가느냐 아니면 선행을 싸우느냐 싸움 없는 거죠 뭐 이런 아사리판에서 그게 이제 걸려 있고 그런 이제 전개상의 맹점을 또 집요하게 8번의 정월보름이 물고 늘어진다면 의외의 결과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아저들이 정리를 해드리고요. 10경기입니다. 국산 상황 1500에 치러지는 10경주는 신승훈이 오늘 또 세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처가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5번의 프라임이라는 마필이 강력한 인기만을 팔리고 있습니다. 이 후작도 상대가 지금 2번의 시크릿보이로 일단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신승훈이는 초대길로 팔리는 이번에 시크릿보이를 안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한번 한 거죠. 박영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일단 뭐 오버 프라임은 인정을 하고 가고요. 뭐 시크릿 보이도 발이 빠른데 일단 뭐 프라임은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 늘어난 경주얼이 문제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1,400으로 경주얼이 늘어났는데 뭐 믿고 갔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시크릿 보이는 일단 스코어전의 부담도 있고 또 지난번 편성도 강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 저는 외곽에 구분 웰컴 조이가 2주 만에 나왔는데 항상 그 발중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뭐 끝번을 신청했다가 해지했다가 지금 계속 지금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은 또 다시 끝번을 신청을 하고 나옵니다.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또 레이스도 그렇게 빠르게 안 타는 점에서는 역시 홀랜드 기수가 지난 8월달에 한번 호흡을 맞춰봤다는 점. 뭐 6월달도 그렇습니다만 9번 웰컴 조이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적임 이수예요. 네. 다른 건 필요 없고 홀란드가 적임 이수는 적임 이수예요. 그 다마천이 떨어지는 힘을 어떻게 또 이마피 홀랜드 기수 끌어내느냐 이 문제고 또 폭병마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이번 경주 그 한 마리가 일단은 이번 경주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번에 시크릿 보이가 이번 경주 지난번에 최약체금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기본마 부진마 레이스 무비 소나타 목차로 이겼는데 여기 나오는 폭병 중에 무비 소나타 목차로 이길 수도 빽빽해요 이게. 까지는 뭐 시크릿 보이를 생각해 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강하게 티켓이 팔리고 있는데 그 배팅의 찬스죠. 배팅 찬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를 걸어가는 신승훈의 아쉽 경주 아주 감도가 좋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혼합 상군에 1,300원 나면 11경주가 되겠는데 일단 11경주는 10번의 카우보이선을 중심으로 5번의 남도태양과 6번의 마운틴 보이가 상대 맞고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카우보이선은 인정이 되고요. 일단 남도태양도 액면적으로는 뭐 계속 연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일날 10번, 5번이 압도적인 대기를 형성할 텐데 저는 5번 남도태양이 좀 불안한 요소가 많지 않나 보여져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연출을 해내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뭐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항상 끝걸음의 여력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입장을 지켜내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복병은 역시 힘으로 뛰는 8번 부학사부터 맞빌도 뭐 힘이 워낙 좋은 마필이고 기복은 보입니다만 5분만 남도태양이 능력 발휘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이번 대출하는 마필도 뭐 지난번에 공백을 가지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대출하는 마필도 앞으로 보여줄 거는 여력은 있어요. 한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언제 재기하냐가 문제인데 이 편성이라면 뭐 이번만 대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보이십니다. 대출 혈통은 정말 꿀리지 않아요. 네, 그렇죠. 자, 하여튼 이번 경기는 10분의 카우보이선 중심으로 인기권은 이제 5번의 남도태양, 6번의 마운틴보이 쪽 흘러갑니다. 뭐 5번, 10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인기 막권에게 일단은 기회가 있는 게임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변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 변수가 이제 2번의 대추, 8번의 부학사. 대추는 선행 기습이 가능하고요. 8번의 부학사는 완전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취입이 가능해요. 이 두 마리가 이번 경기에서는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말이다. 체크를 좀 더 드리면서 12경주 가시죠. 박남규는 오늘 또 마지막 세 번째 승부가 되는데 국산 상군에서 이제 1,300이죠. 이거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네. 제원학대에서는 안 되는 말도 없고 되는 말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런 양인데 액면은 역시 2번의 신용킨과 3번의 금폭으로 그리고 11번의 자이언츠키. 야, 이 자이언츠키가 최근에 그 부진한 경주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기마로 잡히는 걸 보면 좀 예상가들이 좀 시간에 쫓겨가지고 날림 예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겉만 얼핏 보면은 뭐 인기마로 끝날 수도 있는 레이스 같습니다만 속을 찬찬히 뜯어놓고 본다면 이게 변수가 정말 많은 레이스예요. 이 신호킹 같은 경우도 액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난번에 조금 부진을 보이면서 약간 기복을 보인다. 물론 이제 신호킹은 뭐 앞으로 보여줄 걸으면 또 여러 개 많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나은 마필인 것은 사실인데 금폭으로도 58의 부담 능력은 좀 무겁다고 봐요. 능력에 비해서 12주의 공백도 있고 자연츠키도 예전에 보여줬던 포스라면 뭐 되죠. 근데 이마필이 지금 최근 2번 연속 지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은 한번 이제 사거리를 탔기 때문에
재고대를 찾을 때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비인기 마필,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거의 뭐 정말 백판에 가까운 그런 마필인데 이 편성이라면 정말 컨디션도 그렇고 정말 한번 해볼 만한 배팅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경주가 1,300이라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 마필로 우리가 하는 추천유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이게 그 별정 1-A형으로 네. 편성되면서 이게 부담 중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어요, 전부 다. 그런 게 좀 변수되고. 그래서 그 점을 잘 일단 응용을 해서 승부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인기말들도 다 같이 불안한 구성이 자이언트 키를 믿고 승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액면 자체가 진짜 이거를 저는 보기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이 마필이 형편없는 말이 되어버렸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박남기 위원원의 삼지승부 인기마와 타협은 할 필요가 없죠. 네. 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3경주가 되겠습니다. 혼합이군의 1800으로 준비되어 있고 13경주는 일단은 6번에 마레나즈 보이하고 8번에 절세 가인 두 마리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조금 변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같이 뛰어가지고 나라는 이제 3, 4등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변수가 있다면 이제 승군전을 가는 뭐 일본 멀티럭이랄지 지금 어머멘트 토라스 이런 마필들인데 기본적으로 6번, 8번도 기본 마필이에요. 이게 지금 편성이 어떻게 보면 만만해 보이긴 합니다만 과연 이제 마레나즈 보이나 절세가인이 그 인기만큼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고 일단 상승세가 가장 뚜렷한 마필은 역시 7번 어머멘트 토라스죠. 이게 승군전이고 경주거리가 늘어나서 들팔입니다만 혈통적으로 거리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보여줬던 포스라면 뭐 마레나즈 보이나 절세가인은 충분히 상대하고도 남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이 막판 탄력이 너무 좋았어요. 예. 일단 이 일본의 멀티럭이 선행을 가서 판을 좀 뒤 흔들어 놓을 것 같고요. 이제 중반엔 6번의 마레나즈 보이가 올라오겠죠. 8번 절세가인 그리고 이제 7번에 어메멘트 트러스트인데 복귀상으로 본다면은 어메멘트 트러스트의 지난번 막판 끝걸음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800 거리가 좀 있을까요? 문제 없어요. 그죠? 수민의 복병 7번 그리고 1번의 독등이 어디까지 붙는 것인가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8번의 대끼리 구도를 무너질 수도 있다. 요즘을 염두에 두시고 막권 전략을 좀 세우실 걸 부탁드리면서 제가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후 또 1료 부산교차 4개 경기가 준비되어 있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